인종차별과 관한 아버지의 학대와 기능장애 속에서 공군에 입대한 데이비드 고긴스는 빠르고 강했으며 신병훈련소에서 우수한 훈련생이었다. 그의 꿈인 공수구조대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았고 수중 장신감 훈련은 10주에 걸친 공수구조대 프로그램의 일부로 훈련생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물속에서 맡은 과제를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별 시험이었다. 수중 자신감 훈련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공수구조대에 들어가기 위한 수영시험에서는 진짜 수영을 할 수 있어야 했다. 물을 정말 무서워했던 고긴스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부력이 작았고 19살이 되어서도 자유형을 할 줄 몰랐다. 고긴스는 서점에서 책을 사서 그림을 보고 공부한 뒤 매일 수영장에서 수영 연습을 했다. 물에 얼굴을 담그는 것이 끔찍하기 싫었지만 팔을 한 번 젓고 두 번 젓고 결국 한 바퀴를 헤엄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수영 시험에 통과했다. 모든 단계를 통과했지만 내면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4주에 걸친 11단계의 수중 적응 훈련이 더 남아 있었는데 비행기에서 물로 뛰어내릴 예정이었다. 필수 과정이긴 하지만 고긴스는 두려워했고 더 훈련을 하고 싶은 마음 또한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탈출구가 나타났다. 몇 주 전 건강검진을 받았던 그는 의사에게 경상적혈구 빈혈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시에는 운동과 연관되어 심장박동으로 인한 돌연사 위험을 높인다고 여겨지는 소인이었다. 공군은 훈련 도중 그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건강진단 결과로 고긴스를 훈련에서 제외했다. 그는 정말 열이 받은 것처럼 연기했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다. 고긴스에게 훈련을 계속 받을 것을 결정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는 결국 상사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상사는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프로그램에서 고긴스를 제외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이후 고긴스는 친구와 가족에게는 건강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고 그는 4년 동안 몇몇 특수작전 부대와 전술항공 통제반에서 복무했다.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도전적인 일이었지만 고긴스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두려움이 자신의 미래를 좌우하도록 놓아둔 실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군에서 제대한 후 고긴스는 병원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최저임금을 받으며 경비로 일했는데 한 달 봉급은 $700 정도였다. 이따금씩 해충 구제업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고긴스는 그를 위해 병원 주방의 문을 열어주는 일을 했다. 하루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무료로 트럭이 나오고 상사의 참견도 없다고 했다. 고긴스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봉급도 더 높아졌다. 한때 그는 용사가 되기를 바랬으나 지금은 한밤에 바퀴벌레를 잡는 신세가 되었다. 직업을 바꾼 고긴스는 트럭을 몰고 텅 빈 주차장으로 들어간 후 차를 세웠고 장비를 착용한 뒤 쥐덫을 챙겼다. 식당 조리대와 타일 바닥에 약을 뿌리기 위해 불을 켜면 숨을 곳을 찾아 급히 도망치는 바퀴벌레들이 보이곤 했다. 그러고는 30분도 되지 않아 다음 식당으로 이동하여 남은 작업을 했다. 고긴스는 매일 밤 12곳을 돌아봐야 했고 모든 일을 해가 뜨기 전에 끝내야 했다. 그는 제대한 후 근육과 지방이 계속 늘어나서 136kg에 육박했다. 큰 팔뚝과 축 늘어진 뱃살 속에 자식이 자신을 숨길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위협을 느꼈지만 내면의 자신은 스스로가 나약한 겁쟁이란 사실을 알았다. 그것은 도무지 지울 수 없는 감정이었다. 스스로가 운명을 책임지기로 시작한 그날의 아침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어머니 집에서 아침을 먹고 TV에서는 네이비실의 훈련생들의 지옥주 동안 벌어지는 훈련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들이 훈련을 이겨내는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다. 고긴스는 소파에 앉아 30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계속 지켜볼수록 더 확실해졌다. 네이비실은 그가 가져보지 못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데이비드 고긴스의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는 7년의 집필 과정을 거쳐낸 책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뉴욕타임스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했고 지금까지 500만 부 넘게 팔린 회고록입니다. 이 책이 번역되어 나오기도 전에 책의 내용이 너무 궁금하여 영문판 책도 구매하고 오더블로도 듣기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출간되어 너무 반가워서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어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해 성적을 올리고 몸을 단련하고 큰 소리로 마음을 표현하고 현실에 마주했습니다. 매일 세운 목표 달성에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걸 늘 상기시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는 자신의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두려움이 들 때면 그 불편함을 갈망하게끔 스스로를 세뇌했고 불가능한 과제처럼 보였던 48kg 감량도 3개월 만에 성공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일찍 포기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도 불가능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용기와 강인함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네이비실에 들어가기 위해 오전 4시 30분에 일어나 바나나를 하나 먹으며 책을 봤고 오전 5시쯤 그 책을 실내 자전거로 들고 가서 2시간 동안 땀을 내면서 공부했습니다. 이후 수영장에서 2시간 동안 수영을 했고 그 이후 체육관에 가서 여러 가지 운동을 100회씩 5세트 반복했습니다. 그가 어떤 노력을 했고 무슨 훈련을 했는지는 책에 여기저기에 너무 많이 설명되어 있어서 저는 그와 같이 훈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챕터씩 읽어 나갈 때마다 제 온몸이 아팠습니다. 유튜브에는 데이비드 고긴스에 관련된 동기부여 영상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된 영상은 빼놓지 않고 보았고 그래서 저는 그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도 쉽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도전이었고 고통 속에서 성장해온 그의 인생을 설명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잠들기 전에 누워있으면 그가 땀을 흘리며 호통치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책 표지 속에 그는 나에게 포기하지 말고 하던 일을 하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내가 마음먹고 시작하겠다고 한 일을 끝까지 끝내라고 저를 몰아쳤습니다. 데이비드 고긴스는 말했습니다. 그만두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두려워서 30년 동안 싫어하는 일을 매일 해왔다면 나약한 겁쟁이로 살아온 것이다.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시간 낭비는 그만하면 되었다고. 실현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다른 꿈이 있다고. 그래야 등신 같은 겁쟁이로 죽는 일을 면할 수 있다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